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2일 남았네요. 그러게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를 놓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 가지고 사람 평가해서 뽑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길게 봐서 뭐 2개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뭐. 비정상. 우주의 혼이 잘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네. 자, 오늘 이슈는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메시지. 예. 아,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네. DMZ 방문했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도착을 이제 했는데. 예. 이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왔단 말이죠. 예. 앵커리지 경유해서 앵커리지에서 비행기에 다시 이륙하고 한 1시간 정도 예. 지났을 때 북한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의식해서 뭔가 미국에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비무장지대 방문에서도 이 펜스 부통령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예. 한국인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옵션에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나라 청취자분들이나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농담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서 장난치듯이 말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국가 최정상급 리더들이 그러니까요. 특히 대외 사안과 관련해서 예. 그런 농담조의 얘기는 절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정말 원칙적이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이제 면담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뭘까?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공동성명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그게 이제 더욱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예. 절대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략적 인내의 시대 끝났다. 예. 모든 대북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예.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서로 얘기가 됐고 그럼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다 정리가 된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 쪽에다 다 전달을 했고요. 미중 예.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전달한 내용일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미군의 힘을 실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예.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어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이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 네. 자, 그런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네. 이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했단 말이죠. 예. 대선에서 아직 조만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예. 탄생할 즈음인데 불구하고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급이 잘 방한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겠죠.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예. 왔단 예.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어제 사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예. 또 양제츠 중국 외무 담당 예. 정무위원하고도 전화 통화가 있었고 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하고 예. 일관되고. 예.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뭔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언지를 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저는 방송을 하면서 항공모함 2개가 있다. 전단 네. 2개가 있다. 니미츠하고 칼빈슨. 네. 근데 이번에 아이젠하워까지 다시 또 일본에서 수리하고 있던 걸 네. 다시 또 배치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대가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일본에 수리하고 있는 게 레이건호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 미국에서 새로 이제 지금 들어온 게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이젠하워.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또 그렇죠. 보통 항모에 한 90대씩 비행기가 실린다면 270대가 온다면 웬만한 중진국은 다. 그런데 최근에 항모 전단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전력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의 전력이 있어요. 예. 주한미군에만 해도 지금 F-16이 70대가 넘거든요. 자, 그리고 주일미군 또 얼마나 항공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온갖 종류 다 있죠. FC-22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래프트까지. 이 전력을 다 합치게 되면 항모 전단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개 정도 전단이 배치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 할 당시에 항모 전단 6개를 그때 포진을 시켰었거든요. 예. 거의 그 수준의 전략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집중 몰려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됩니다. 그 와중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2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뉴스 전문 TV인데 러시아 24라고 하는 그쪽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양 주재 대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뢰를 갖고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대사가 태양절 아니면 25일을 날을 딱 집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왜 쏘느냐. 이번에 이제 태양절 통해서 새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들을 쫙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대회에 선전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라도 쏜다라고 이분은 지금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제가 아는 북한 전문가분들은 쏘지 않는다 쪽으로 많이 기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8719번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달이나 10개월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낭비 없는 한 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이렇습니다. 이 박사님 정치평론가로서 한 말씀. 그래도 대통령은 뽑아야죠. 네, 어떡하겠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주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19대) 대선 또 속으실 겁니까? 정책 공부한 만큼 사람이 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대선 벼락치기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함께 따져봅시다. 네,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자리 공약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보들 공약 전반적으로 일자리 공약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공약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개 어떤 좀 차별화는 무엇을 차별화를 두고 있고 대개 공통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든 여성 특히 또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일자리에 대한 역점을 두는 정책 공약을 다 내놨고요. 좀 후보별로 잠깐 살펴보면 그렇게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점을 두는 공약들을 여러 개 소개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50만 개 일자리 해서 131만 개 일자리를 임기 동안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매우 이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보수 정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을 통해서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나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 서비스 산업 그리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좀 기업이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후보처럼 명시적으로 네. 일자리 창출을 몇 개 하겠다라고 예. 발표하지는 않고 네. 다양한 산업 정책이라든가 네. 아니면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 네. 그리고 또 창업 생태계나 벤처 혁신을 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강조하면서 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은 네. 그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주도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한편, 예. 그리고 그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산업이나 예. 그 시장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좀 더 좀 강조하는 그런 좀 성격의 차이, 색깔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차이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조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의 인식도 좀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그 노동조합의 뭐 파트너십이라든가 네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네. 심상정 후보 같은 노동이 당당해지는 그렇죠. 나라를 강조하는 식으로 예. 노동에 대해서 좀 노동을 기살리는 예. 정책을 좀 제시하는 한편 예.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에도 공공연히 주장하듯이 예. 대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전교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폐다라고 하면서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내세우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손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좀 그 양극단의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요. 네. 남은 그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는 안 하지만은 네.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일정하게 협조 관계를 좀 잘 풀어야 된다. 네. 라는 정도의 좀 생각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인 내용만 언급했군요. 예. 교수님도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니까 느끼심에 지금 대학 교육이 일자리 한 20년 정도 쓰고 나면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인가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대학 교육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일단은 학력 인구가 주니까 네. 현재 대학 정원도 유지될 수 없고 많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서부터 또 대학 교육 자체가 사회 산업 수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콘텐츠, 교육의 방식에서 큰 변화를 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혁명을 또 강조하는 후보들도 있죠. 네, 이런 누굽니까? 일자리 연결해서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교육혁명을 해나가겠다 하고 일부 후보도 교육에 그러니까 인력 공급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루려 한다면 대학이라든가 여러 교육 과정의 변화를 또 강조하는 후보도 있기도 합니다. 예.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지금 결국은 이제 정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좀 선명하게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라고 그렇게 공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를 높이고 이명박 정부 이전에 그리고 상속세라든가 아무튼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세금을 늘리자라는 걸 아예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의 법인세로 돌아가서 이제 증세와 더불어 중복지를 실현한다와 더불어 일자리 해결에 확충된 재원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그런 그 근거나 혹은 그 재원의 어떤 확보 방안을 좀 밝히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여쭤보겠지만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 교수님께서 결론으로 이 말씀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가 너무 단기간에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노동과 교육,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 대권 후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을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정책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읊어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지금 답변할까요? 네, 지금 해주시죠, 그러면. 그런 지적도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후보라든가 또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 그리고 다른 두 후보까지. 일자리의 심각성을 크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한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그냥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으려 한다면은 네네. 그 공약을 어떻게 제대로 실현에 제시를 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워낙 좀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좀 최근에 TV 토론 등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앞에서도 예.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늘리려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상당히 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 공약이 나오는 후보가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예. 아니면 안철수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워낙 이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큰 만큼 네네. 우리가 고용의 일자리질 고용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중소기업들의 여러 재정 여건,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일자리 질이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의 공약들은 대부분 좀 제시가 그렇군요. 되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왜 중소기업의 재정 여건이 지금같이 열악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떤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지 네. 그런 좀 진단은 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단순히 앞서 말씀 중소청을 예. 그리고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을 격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핵심의 문제는 제가 이해할 때 중소기업의 대기업 원청기업하고 예. 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제대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예. 일자리 질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공정 시장 거래를 예.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네. 대기업하고 어떤 그런 공정 거래 또 수익 분배를 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뒷받침되면서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좀 해법은 좀 아쉽게도 네. 여러 후보들이 좀 제시하는데 미흡하다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병훈 교수님은 어느 진영에서 안 도와주고 계시죠? 예. 문제점을 논평이나 합니다. 예.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후보들마다? 최저임금은 흥미롭게도 예. 5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네. 임기 중 내년 기간 후 좀 더 앞당겨서는 2020년까지 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가장 늦게 예. 관련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그러면서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네. 이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얘기는 네. 공통 정책 공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끝으로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표명한 후보가 있습니까?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예.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라든가 예. 아니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퇴근제로 해서 네. 좀 고용 유지 일자리 유지 네. 유사하게 정책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일자리 창출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짧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